지난번 내가 물었습니다. 직원이라는 이름을 빼면 당신에게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당신 중 일부는 실제로 그것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눕는 대신 뭔가를 해보려 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펼쳐봤을 수도 있고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언가 찾았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보였습니까? 직원이 아닌 당신이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당신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당신이 그 카페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텅 빈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고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게 낫다고, 생각할 틈이 없는 게 낫다고, 그렇게 다시 월요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표를 떼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당신, 공허를 발견하고 도로 이름표를 붙인 당신, 그 공허가 무엇인지, 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지,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불편한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200년 전에 이미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당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것은 고통입니다. 스트레스, 피로, 모욕, 체념. 그것들은 분명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권태입니다. 권태, 독일어로 렌주웨어. 직역하면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상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상태, 당신이 퇴근 후 찾은 그 공허함, 주말에 혼자 앉아서 느낀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권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히 말해두겠습니다. 권태는 당신이 망가져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권태는 인간 존재의 기본 상태입니다. 당신이 20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한 번도 이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동안 고통이 권태를 가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의 직장 스트레스가 사실은 존재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어도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표를 떼는 순간 공황에 빠집니다. 마취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라는 소음이 사라지자 그 뒤에 숨어있던 정막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서웠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 정막은 진짜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당신이 그 공허를 직면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허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 후 당신이 하는 것들, 유튜브, 넷플릭스, 배달 음식, 온라인 쇼핑, 가끔은 술, 가끔은 게임. 이것들은 전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이것을 권태 회피 산업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산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핵심 고객이 바로 40대 직장인 당신입니다. 낮에는 회사가 당신의 시간을 가져가고 밤에는 콘텐츠 산업이 당신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마주할 시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공허를 마주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것이 편하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권태를 피해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영상만큼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자, 여기서 많은 자기계발 콘텐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취미를 찾으세요. 열정을 발견하세요. 당신만의 것을 만드세요.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열정 강박이라 부르겠습니다. 40대에 갑자기 취미를 찾으라는 것은 20년간 물을 주지 않은 화분에 갑자기 꽃을 피우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주말에 억지로 등산을 가봤지만 정상에서도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있었던 이유, 서점에서 책을 사왔지만 3일 만에 먼지가 쌓인 이유, 기타를 사놓고 한 달 만에 중고, 거래 앱에 올린 이유, 그것은 당신에게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감각은 극도로 둔해져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느낌, 이것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 이유 없이 끌린다는 느낌, 이런 섬세한 감각은 매일 아침 알람에 깨어나고 매일 싫은 회의에 참석하고 매일 감정을 눌러야 하는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대신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등산, 골프, 와인, 독서, 나쁜 취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40대 남자가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까? 진짜 취미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눈이 가는 것,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검색하게 되는 것, 시간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틈을 내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둔해진 감각으로는 그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방법은 뒤에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표를 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20년간 형광등 아래에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20년간 외부의 자극, 업무, 평가, 실적, 마감 이런 강렬한 형광등 아래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면이라는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다시 형광등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두운 방에 머무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음악도 틀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올 것입니다. 그 강박이 바로 20년간 길들여진 형광등 중독입니다. 그것을 견디십시오. 5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뜬금없이 어릴 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이것을 자기 직면이라 부릅니다. 자기 직면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서는 가면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겁함이 보입니다. 당신의 회피가 보입니다. 당신이 포기한 것들이 보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선택들이 보입니다. 불쾌합니다. 하지만 그 불쾌함을 통과해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각회복 훈련이라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 15분, 완전한 무자극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까 말한 어두운 방에 머무르기입니다. 출근 전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15분 동안 아무런 자극 없이 앉아 계십시오. 명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과자극 상태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톡, 뉴스, 유튜브, 업무 지시. 과자극 상태에서는
내면에 미세한 신호가 묻힙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하십시오. 주변 소음이 너무 크면 원하는 채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15분의 무자극은 주변 소음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소음이 줄어야 당신 안의 주파수가 잡힙니다. 두 번째, 미세 반응 일지를 쓰십시오. 대단한 일기가 아닙니다. 하루 중에 아주 작게라도 반응이 일어난 순간을 한 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우연히 천문학 책 표지를 오래 봤다. 길에서 어떤 가게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보다가 나도 그리고 싶었다. 비 오는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찮아 보입니까? 하지만 이 하찮은 반응들의 패턴 속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 달만 기록해 보십시오. 분명히 반복되는 주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억지로 찾는 취미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었던 무언가입니다. 세 번째, 거절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싫은 것을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을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40대의 일상은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회식,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배달 음식. 이것들은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빈 시간이 생깁니다. 그 빈 시간이 무섭겠지만 그 빈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공허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공허는 적이 아닙니다. 공허는 가능성입니다. 빈 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빈 방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빈 방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구로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회사의 일정,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이런 것들로 방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떼고 공허를 발견했다는 것은 드디어 방에 빈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서둘러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자기계발책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취미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는 일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빈 채로 두십시오. 당분간은 빈 방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방의 크기가 어떤지, 창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빛이 들어오는지, 그것이 당신 자신을 아는 과정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30대에 시작했으면 뭔가 달라졌을 텐데, 40대에 이런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나는 정반대로 말하겠습니다. 40대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20대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공허를 느낄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깊이를 모릅니다. 30대에는 너무 바쁩니다. 커리어를 쌓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40대, 당신은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충분히 실망했습니다. 충분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분히가 자기 직면의 전제 조건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공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2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막막함, 이 공허함,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디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름표를 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공허는 당신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공허를 서둘러 채우지 마십시오. 그 공허 안에 머무르십시오. 15분의 무자극, 미세 반응 일지, 의미 없는 것들의 거절. 이 세 가지를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직원이 아닌 나,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나,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나, 20년간 형광등 아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 그것을 만나기 위해 지금의 공허를 견뎌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견디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 자기 자신을 만날 겁니까? 형광등이 꺼지기 전에,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어두운 방에 앉으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있습니다.